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팬텀4라고 해서 초기 1세대 모델이고, 팬텀4 1세대 모델이고요. 이걸 지금 거의 2년 정도 사용을 했어요. 물론 중간중간 이제 뭐 AS도 받고 하면서 기체가 바뀌긴 했는데, 배터리는 이제 거의 다 2년, 1년 이상씩 쓴 거기 때문에 제가 사용한 배터리들에 대해서 이런 상태를 보여드리고 저는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나 설명을 원래는 만들려고 했는데 영상을 굳이 만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또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괜히 영상을 해서 만들었다가 저도 배터리가 혹시 뭐 제가 쓰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제 배터리도 아마 부풀었을 것이고 그러면 제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신 분들의 배터리도 부풀었을 거 아니에요. 부풀거나 뭐 잘못돼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저 역시도 충분한 테스트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많이 걸렸죠. 지금 2년 정도 걸렸으니까 많이 걸렸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배터리를 찍을 때마다 다 체크를 했어요. 거의 100회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얘 팬텀4를 1년 정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인스파이어2를 샀거든요. 네, 잠깐 자랑질. 네. 그래서 인스파이어를 또 많이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100회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2년에 100회라고 예를 들어 90회 정도 됐는데요. 2년에 100회면은 사실상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날린 거거든요. 주말에 그냥 사용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먼저 배터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통 내일 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충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충전을 해놓고 몇 날 며칠 대기하지 않아요. 리튬 배터리의 특성상 보통 이 리튬 배터리는 원래 완전 충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수명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튬 배터리의 적정 충전량은 원래 80%라고 해요. 그래서 100% 충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수명에서 깎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방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비행하기 하루 전날에 충전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비행을 합니다. 근데 만일에 뭐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비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팬텀4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팬텀도 그렇고 인스파이어도 그렇고 방전 일자를 이틀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안에 48시간 이내에 비행을 하지 않으면 얘가 자동 방전을 하는 거죠. 전압도 높고 출력도 높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전을 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부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시려면 방전 일자를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이틀에서 3일 정도 해서 그 안에 방전을 하시는 거를 강제 방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매빅 같은 경우에는 매빅 에어라던가 매빅 프로는 요즘에 나오는 거는 자동 방전이 안 되거든요. 이 배터리를 보조 배터리로 쓸 수 있게끔 아답터가 나옵니다. 그 아답터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그 배터리에서 이제 아답터를 꽂으면은 얘가 보조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핸드폰이나 다른 전자기기들을 이제 충전을 하게 되면 얘가 방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강제 방전을 하시는 게 이틀이나 3일 이내에 방전을 하시게 되면 배터리를 아무래도 보다 안정적으로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비행을 할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비행은 제가 볼 때 배터리도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하고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열이 된 후에 충분한 출력을 올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띄우면 바로 이제 그 풀 스로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배터리가 예열이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배터리에 보다 무리가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풀 스로틀을 계속 사용하는 것도 사실상 좋진 않죠.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촬영하고자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이 약간의 예열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띄워놓고 요즘 같은 뭐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는 띄워서 한 1분 정도만 기다려도 제가 볼 땐 충분할 것 같고, 저는 이제 천천히 띄우면서 주위를 한번 돌려봅니다. 해서 뭐 어떤 빛의 밝기라던가 주위에 어떤 지형 지물이라던가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고 기체를 한번 크게 한번 돌려봐요. 돌려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촬영을 해야지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스포츠 모드는 사실 거의 사용하진 않아요. 바람이 정말 많이 부는 곳이 아니면 스포츠 모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스포츠 모드로 스로틀을 계속 당기게 되면 배터리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게 이미 무리가 갔다는 거거든요. 굳이 뭐 촬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포츠 모드를 많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거의 안 써요. 정말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이상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촬영용 드론이잖아요. 이게 레이싱 드론이 아니라 뭐 지금 더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촬영용에서는 굳이 그렇게 뭐 빨리 갈 필요가 없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천천히 스로틀을 올리고 천천히 이 러더라던가 이런 것들을 연습하시는 것도 배터리를 위해서도 좋지만 어떤 촬영의 이 영상의 부드러움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배터리를 과연 몇 프로까지 사용을 해야 되느냐가 또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요.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30% 이내의 배터리를 남겨두시는 게 좋은데, DJI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남았을 때 전압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그 전에 뭐 유닉이라던가 다른 기체를 해본 결과 정말 최저 전압인 3V라고 셀당 3V를 봤을 때 뭐 배터리에 무리가 가겠지만 드론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 DJI 배터리는 사실 한 10% 정도 남겨두고 끝까지 써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게요, 리튬 배터리가 이미 이 배터리가 10% 정도 남았을 때도 이게 한 3.4V, 3.3V 뭐 이렇거든요. 그게 뭐 아주 낮은 전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드론도 그렇고 다른 것도 해봤지만 셀당 3V 정도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사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10% 정도 남을 때까지 비행을 해도 배터리에 무리가 가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드론이 오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 정도 남았을 때는 이제 백홈을 하시는 게 드론을 위해서 배터리가 아니에요. 드론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게 그 배터리에 대한 관리인데, 배터리에 대한 관리는 계절별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겨울, 그 다음에 여름, 그다음에 봄, 가을이 있는데, 봄, 가을은 이제 아무래도 그 중간값이 되겠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게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예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드론이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로그 파일 보면 대다수가 정말 이륙하자마자 스로틀을 엄청 빨리 올려서 거의 풀 스로틀에 가까운 속도와 상승하면서 쭉 가다가 배터리가 이제 예열이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저전압으로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겨울에는요, 기본적으로 이 온도 20도가 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띄워놓고 기다리고,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안에 그 예열 장치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원을 켰을 때 저전압이면 얘가 알아서 이 배터리에 열을 올리는데, 팬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워낙에 저온일 때는 아예 이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껐다 켜가지고 빨리 이륙을 시켜요. 그냥 일단은 이륙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륙이 된 상태에서는 얘가 착륙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이륙을 시켜서 1m 이내의 그 낮은 고도에서 계속 예열을 해서 20도 정도 올린 이후에 어느 정도 하고요. 여름에는 사실 팬텀이 더 열을 많이 받아요. 이게 인스파이어는 배터리가 밖에 있는데 팬텀은 이렇게 안에 있다 보니까, 팬텀은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열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름에 뭐 온도가 오른다고 해서 촬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거는 그렇게 해서 온도가 너무 높아서 배터리가 부푸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뭐 이거 오래 쓰겠다고 촬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촬영이 끝난 이후에 배터리를 빼서 최대한 빨리 선풍기로 요거를 이제 USB 선풍기로 이쪽에 이제 열을 가게끔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좀 식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특히 충전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냥 이렇게 식은 상태에서 충전을 하는 건 상관없는데 열받은 상태에서는 충전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풍기로, 에어컨은 너무 빨리 식어서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선풍기로 일단 최대한 열을 빨리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충전을 하는 편입니다. 봄, 가을에는 뭐 그 중간 값이고 사실 무난하죠. 날씨도 뭐 선선하고 무난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문제될 거는 없고요. 하고 제가 사용한 배터리에 대해서 그러면은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지금 사용한 게 3.6, 3.61, 3.6, 3.59 이 정도 됐고, 지금 3.6, 3.61, 3.6 됐고, 이게 지금 몇 셀인지 안 나왔는데 보시면은 89회 정도 사용한 배터리가 이게 지금 착륙하기 전이에요. 옆에 영어 보시면은 백홈 할 정도의 배터리 용량이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거의 끝까지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게 안 뜨네. 배터리를 거의 끝까지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보시면 3.55, 56, 55,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66, 67, 66, 65 이 정도고, 이거는 92회 사용한 배터리예요. 그리고
이거는 3.63, 64, 64, 63. 그리고 얘는 3.7777. 얘도 역시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착륙하기 직전에 지금 캡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그리고 얘는 착륙을 하고 찍은 것 같습니다. 3.7, 3.7, 3.7. 네. 봄, 가을에는 뭐 그 중간 값이고 사실 무난하죠. 날씨도 뭐 선선하고 무난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문제될 거는 없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배터리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뭐 이렇게 말로 막 하려니까 좀 힘들어서 그 블로그 그 글을 조금 더 상세하게 써 놓겠습니다. 한번 글 한번 읽어 주셨으면, 글 한번 읽어 주세요. 감사합니다.